반갑습니다, 여러분. 게시탐정 장영도사입니다. 오늘 제목이 AS예요. 제가 앞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 번 더 뜯어고쳐서 AS를 해드린다는 겁니다. 제목은 2022년 뉴월드 괴뢰 정권의 재가동이라는 제목인데요. 여러분들께서도 아시겠지만 많은 보수 우파 국민들이 모처럼의 승전보에 잔뜩 부풀어 계십니다. 지난번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서울시장에는 오세훈 후보, 부산시장에는 박형준 후보가 각각 당선되었고 2017년 대통령 선거, 2018년 지방선거, 2020년 총선까지 내리 3연패를 겪은 후에 대승이기에 그야말로 가뭄의 단비 같은 소식이라 하겠어요. 다만 이런 의견들도 있습니다. 보세요. 저는 이번 서울과 부산에서 치러진 시장 보궐선거의 결과를 보면서 이런 평가하고 싶습니다. 이번 선거는 집권당인 민주당의 고도의 전략적이며 철저한 계산에서 비롯된 그들만의 대를 위한 소를 희생하는 차원에서 실행된 선거. 내년 대선이 대라고 한다면 이번 시장 선거는 소입니다. 내년 대선을 이기기 위해 소를 벌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이번 선거에서는 부정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왜일까요? 그들은 벌써 이번 선거에서의 유권자들의 투표 향방을 알고 있었다고 봅니다. 어차피 1년제라 한시적이며 여당이 시의회를 장악했기에 시장 마음대로 시정을 이끌어갈 수 없음을 그들은 이미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이번 선거에서도 부정을 했다면 얼마든지 사전투표를 통해 뒤집을 수 있었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패배를 받아들였습니다. 넷째, 저들은 이런 1년짜리 시장직을 얻지 못해도 내년 대선에서의 승리를 위해 부정을 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지난 4.15 총선에서 부정을 저질렀다고 시비를 운운했던 수많은 사람들을 우습게 만들고 도리어 자신들은 정직한 정치인을 내세우려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자신들이 부정을 안 하고 쿨하게 패배를 받아들임으로써 지난 총선이 공명선거였음을 역으로 증명하고자 했을 겁니다. 그야말로 사느냐 죽느냐의 치열한 민족 간의 싸움이 예고됩니다. 이번 보궐선거에서 이겼다고 방심하지 말고 다가올 대선에서의 승리를 위해 모든 국민이 깨어 저들의 교묘하고 간교한 포퓰리즘의 정책을 블라블라블라 추후 2021년 운운하는 걸 보니 재미교포 크리스천이신 모양인데 졌다고 음모론에 어마어마한 소스가 기독교인이라는 걸 예수님 앞에서나 국민들 앞에서나 한량없이 부끄러운 줄 아셔야 돼. 이번 선거도 어김없이 부정선거 의혹이 있는데 본 게시탐정은 저 의혹에 대해 뭐 까라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더불어 터진당이 당헌 당규까지 뜯어고치면서 아등바등 후보를 낸 것만 봐도 대를 위해 소를 희생한다는 그따구 개소리는 이미 어불성설입니다. 언제 저것들이 뭐 물러서고 사퇴하는 거 봤어? 막말로 또 부정선거 해서 선거 이겼으면 우파가 그거 뭐 뒤집을 수 있나? 이미 대선, 지방선거, 총선 당신들 말 맞다나 부정선거 다 이겼는데 우리가 뭘 할 수 있어? 선거 끝나면 땡이지. 참. 뭐 이번 보궐선거가 뭐 저쪽이 뭔가 꼼수를 품고 부정선거를 안 해서가 아니라 민심이 돌아선 거예요. 저쪽이 실정을 저지른 게 쌓이고 쌓여 폭발한 겁니다. 최소한 미국 대선 정도면 인정하겠는데요. 우리나라 대선, 지방선거, 총선, 이번 보궐선거에 부정선거 드립을 치는 것은 음모론도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부정선거로 졌다는 것은 예리한 전략전술 구사, 성공적인 대정부 압박과 투쟁, 지도부의 적절한 처신과 현장 민심의 압도적 우위 등이 모두 확보되어 네가 봐도 내가 봐도 누가 봐도 질 각이 아닌데도 본 투표에서 굉장히 석연찮게 졌다면 생각해 볼 만해요. 저번 미국 대선처럼요. 그런데 과연 지난 대선, 지방선거, 총선이 어디 그랬습니까? 탄핵의 불법성을 밝히지 못했다면 국민들 시각에서는 탄핵이 정당했다는 겁니다. 국민들이 보기에 그렇게 비리와 부패를 저질러 탄핵당한 전 정권 세력은 국민들에게 원죄를 지고 있는 거라고요. 그 원죄를 극복하려면 탄핵의 불법 부당함을 규명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닙니다. 3년 전 지방선거의 경우 태평TV를 비롯해서 우파 유튜버를 자처하는 것들은 투표를 보이콧하자는 선동을 해댔죠. 안 그래도 원죄를 지고 있어서 이길까 말까 한데 투표까지 안 했으니 무슨 수로 이깁니까? 그렇다고 우파 대열이 쇄신을 해서 예토전생을 한 것도 아니고 2년 전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에서 황교안이 당대표 된 순간부터 총선 패배는 확정이었습니다. 이후의 모든 사건들은 이미 정해진 패배를 확인하는 것일 뿐 아무리 우겨봐도 이길 만한 끈덕지가 없었는데 현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그 무슨 부정선거 드립을 쳐대고 그걸 구실로 금전적 이득까지 취하려 드는 몰입애들이 우파 바닥에 한가득이었습니다.
선거에 지면 부정선거 때문에 졌다. 이기면 저쪽이 꼼수를 부려 부정선거 안에서 이겼다. 혹은 우리가 부정선거를 폭로한 덕분에 저쪽이 부정선거를 못해서 이긴 것이다 등등 음모론은 끝도 없이 이어지고 우파 국민들의 주머니는 그런 음모론 장사꾼들의 주머니로 우파 코인이라는 이름으로 털려나갈 뿐입니다. 지금 모처럼 서울시가 박원순 10년 치하에서 벗어나 어쨌든 우파 대열에 있다는 사람이 시장에 앉았으니까 한껏 기대에 부풀고 있고 지금과 같은 여론 판도가 이어진다면 내년 대선 지방선거에서도 역전의 기회가 주어져 좌파 정권을 뒤엎고 재탈환을 이뤄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장밋빛 기대들 가득하신 걸로 압니다. 그러나 본 게시탐정은 근본 보궐선거는 승리가 아니라 전쟁의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드는 게 아닐까 하는 긴장감이 드네요. 한번 보실래요? 클론이 없었으면 승리하지 못했어요. 승리? 클론의 전쟁이 시작된 거야, 임마. 이게 영화 스타워즈 에피소드 2 마지막 부분인데 이제 클론 덕분에 이겼다고 막 자축을 하는데 그게 승리가 아니라 진짜 전쟁의 시작이었다는 걸 보여주는 장면이죠. 뭐 영화 보실 분들을 위해서 제가 결말은 넣지 않겠습니다. 본 게시탐정이 적그리스도의 집권 과정을 묘사한 듯한 프랑스 소설책에 대한 리뷰를 제가 여러 차례 썼는데 바로 이 책입니다. 짠! 서브미션. 2022년 전망을 위해서 제가 참고를 했는데 제가 간단하게 먼저 소개할게요. 극중에서 프랑스의 이슬람 공화국이 수립되는 과정을 보면 그게 2022년인데 좌파 대통령의 임기 말 또는 퇴임 직전 상황, 극우파 국민전선의 기세가 확장되고 국민전선이 실제로 있는 정당입니다. 극우 집권을 막기 위해 좌파 우파 중도파 합작이 이루어져 대안으로 선택된 이슬람 박애당이 급부상하고 개표 조작과 부정선거를 통해 무슬림 대통령이 집권하여 이슬람 박애당과 좌파 우파 중도파의 연립정권이 수립되고 프랑스는 이슬람 공화국이 창건됨으로써 이슬람화가 이루어져 정통 프랑스는 멸망하고 국민들은 이슬람에 복종한다는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소설 제목이 복종입니다. 까라면 까세요. 더 요약하면 극우 국민전선의 집권을 막고자 좌파 우파 중도파가 결탁하여 무슬림 대통령을 집권시켜서 이슬람 공화국을 수립시켜버린다는 건데 우리나라 상황에 적용시켜보면요. 첫째, 2017년 탄핵 사태와 문재인 좌파 정권의 집권입니다. 극중에서 우파 좌파 중도파의 결탁으로 진짜 프랑스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그 정파의 집권을 막고 프랑스를 파멸시킬 무슬림 대통령을 집권시켰잖아요. 당시 국내 정계는 우파를 가장한 배신자들과 중도파를 가장한 역적들과 공산 좌파들의 결탁으로 내각제 개헌을 반대하는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고 문재인을 집권시켜서 불과 몇 년 만에 회생 불가할 정도로 국가를 파탄시켜가는 현실입니다. 둘째는 문재인 정권 이후의 예측.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복종 소설의 두 번째 AS에서 제가 한번 그 나온 내용을 한번 짚어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이후에 또다시 위장 우파와 중도파, 좌파의 결탁으로 애국 우파를 배제시키고 그들의 아바타를 옹립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생명을 끝장내버릴 가능성. 만약 소설에서의 방식대로 그렇게 애국 우파의 집권을 막고 스마트시티 구축을 위해서 좌파 중도파 가짜 우파들이 결탁해 그들의 아바타를 집권시킨다면 문재인 이후 그 다음 정권에서 우리나라는 멸망 그 자체를 할 수 있는 파멸을 맞게 됩니다. 그게 우파 정권이든 좌파 정권이든 상관이 없어요. 국험한 대한민국이지 신세계 질서의 완전한 괴뢰 정권으로 전락해버리고 가깝게는 중국의 속국으로 복속돼 버린다는 겁니다. 스마트시티라는 이름으로 회생 불가한 신세계 질서의 공산체제가 수립되는 것이죠. 대략 이런 겁니다. 보세요. 문재인 집권 말기 김진태를 비롯한 애국 우파들의 급부상, 김진태 변희재 등등등 아직도 애국 우파들이 있어요. 근데 이건 왠지 불가능할 것 같아요. 이번 더불당 정의당과 반문연대의 협상, 의원 내각제 개헌 및 사전 중임제 개헌에 협조하고 총리직을 비롯한 내각 장관직 나눠먹기를 조율, 구 문재인 정권에 대한 처벌 미실시 조건으로 정권 이양. 와, 이거 윤석열이 대통령 되면 이렇게 되겠다. 이것은 결국 애국 우파의 집권을 막기 위한 야합입니다. 그리고 애국 우파에 흡수될 것을 우려하여 빅텐트에 붙은 탄핵 찬성파, 일명 사탄파들. 사기 탄핵파 줄여서 사탄파라 그래요. 이름 참 잘 지었다. 그러니까 이게 작년이었나, 하여튼 재작년이었나, 그때 하여튼 내놓은 분석인데, 지금으로 치면 국민의힘, 그 국민의힘 탄핵 찬성파, 그 더불당, 그 당시 기준으로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저희 애국 우파를 제외한 모든 정치 세력이 연합하여 빅텐트를 구성한다는 거죠. 그리고 압도적인 표차로 빅텐트가 승리하고 신임 대통령이 집권합니다. 그 신임 대통령에 의해 차별금지법이 시행되고 스마트시티가 추진되어 2022년 대한민국은 신세계 질서의 괴뢰국가로 전락한다는 거죠. 뭔가 지나간 옛날 이름들이 있네 싶으면 기분 탓은 아니에요. 왜냐, 이건 제가 지난번 리뷰를 다시 한번 이제 되짚어 리바이벌 해드리는 겁니다. 그때는 저 명칭들이었거든, 정당들이. 본 게시탐정은 국내 일루미나티에 선봉되어 여시제의 직계에 해당하는 황교안이 2022년 6월드 괴뢰 정권을 위해서 빅텐트를 구성할 것이라 예상했어요. 2022년 총선을 두 명의 후보자, 황교안과 문재인이 경합을 벌이는 시합이라 보았는데, 예상과 달리 황교안이 대패하고 문재인이 승리하여 차기 6월드 괴뢰 정권의 출범 대신 문재인 좌파 정권으로 대체된 게 아닌가 저는 생각했던 겁니다. 총선 승리 후 신세계 질서를 선포하는 문재인의 모습입니다. 와우, 무시무시하다, 그죠? 그러나 총선 후 불과 1년이 지난 지금 또다시 정세가 요동치고 있으니 그 1년 사이에 문재인 정권이 전례 없이 휘청거리고 민심의 대이반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문제, LH 비리는 그야말로 국민들의 가슴에 불을 질렀습니다. 도저히 현 문재인과 더불어당 세력으로는 더 이상의 공작을 펼 수가 없기에 선수 교체 시점에 이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스멀스멀 올라오네요. 결국 위의 플랜이 재가동되어 적용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원작 소설의 스토리상에서도 좌파 대통령의 임기 말이거든요. 오히려 지금 상황이 더 타당해 보이기도 하고요. 그렇다 보니 이번 보궐선거의 승리와 오세훈 서울시장의 급부상은 6월드 괴뢰정권 수립을 위한 빅텐트의 시작이 아닐까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이것이 바로 근본 보궐선거의 우파 승리를 마음 편하게 기뻐할 수만은 없는 이유, 아니 애초에 이것이 정말로 우파의 승리가 맞는지부터 생각해 봐야 될 노릇입니다.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청에 입성하는 것을 보고 환호자격하는 태극기 우파들에게는 참으로 애석하게도 이번 선거는 그 무슨 진성 우파, 태극기 우파, 애국 우파, 탄핵 무효 세력이 전국의 주도권을 모조리 상실했고 지푸라기밖에 되지 않음을 확인시켜준 무대였습니다. 사탄파 세력은 여전히 건재하여 전국을 주도하고 있고, 태극기 우파는 황교안을 당대표로 밀어준 순간부터, 황교안을 하나님의 사람이라며 빨아준 순간부터 이미 존재의 가치를 상실했습니다. 그 사람이 옳고 그른지가 아니라 힘이 있냐 없냐, 세가 있냐 없냐, 지지율이 얼마나 높으냐, 그 기준으로 황교안 만세, 윤석열 만세 불러 제끼고 빨아주고 있으니 아주 온순한 가축대가 따로 없네. 네. 보세요.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차기 국민의힘 당대표 선출 방식으로 100% 국민 여론조사를 채택해 윤석열, 안철수, 금태섭 등 외부 인사들 끌어들이자. 뭐 느껴지는 거 없습니까? 우리나라를 6월드의 괴뢰 정권으로 만들 빅텐트가 서서히 싹을 틔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무슨 보수 우파 국민들은 당장 문재인 정권이 휘청거리는 것에만 만세를 부르겠지요. 네? 국내 일루미나티의 선봉대인 여시제는 탄핵 때부터 좌측으로는 더불당 정의당, 우측으로는 탄핵 배신자 사탄파 62명을 조종하여 우리나라의 뉴월드화에 한 발을 내딛었습니다. 단언컨대 이 여시제와 어떻게든 줄이 닿아 있다면 색안경을 끼고 봐도 무방한데, 이번 선거의 경우 여시제와 공개적으로 접점을 갖고 있던 이낙연이 패하고, 뭐 어쨌든 더불당이 선거에서 졌으니까요. 나경원은 경선에서 떨어지고, 윤석열은 현재까지 숨을 죽이고 있으며, 오세훈은 상대적으로 여시제와 접점이 덜해 보입니다만, 보세요. 그럴 리가요. 유승민, 김무성, 나경원, 김성태, 여시제의 뒷배를 받아오던 사탄파 무리들이 근본 선거에서 오세훈 캠프의 주력으로 활약했습니다. 뭐 어차피 당직자들에서 그랬다고 하면 뭐 할 말 없긴 한데, 그래도요, 이게 우연일까요? 이미 우리나라를 갈아엎을 대로 갈아엎었고 문재인 좌파 정권은 수명이 다해가고 있으니
다시 여시지의 직계로 선수교체를 해서 끝낸 뉴월드의 괴뢰 정권을 2022년에 출범시키는 것인지 긴장감이 감돌고 있는데, 뭐 저 혼자만 그렇다고 해도 뭐 이상할 건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가장 눈여겨보고 경계해야 할 키워드가 있습니다. 어차피 차별금지법이나 스마트시티나 이런 것들은 지금까지 하도 많이 화제가 돼가지고 저쪽도 바보가 아닌 이상 대놓고 추진을 못할 거잖아. 헌데 지금 이 시점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개헌입니다. 헌법 수호가 아닌 헌법 개정을 추진하는 세력을 필히 주목하고 경계하셔야만 됩니다. 개헌이란 우리나라의 국가 근본과 체제를 뿌리채 뒤흔들고 바꿔버릴 수 있는 대전환입니다. 개헌을 통해 차별금지법, 스마트시티, 그걸 포함하여 패키지로 추진할 수 있는 베이스를 깔아줄 수 있어요. 개헌으로. 본 게시탐정은 몇 년 전부터 이 개헌의 위험성에 대해 끊임없이 전해왔어요. 문재인 좌파 정권이 좌초되고 우파 정권으로 회복될 가능성이 보여 많은 분들이 그저 기뻐하고만 계실 이때 더 눈에 불을 켜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개헌이 이루어지면 추가적인 개헌이 있기까지는 물경 수십 년이 소요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임기 말엽에 직접 개헌을 추진했어요. 적당한 선에서 그냥 대충 신용만 내고 마무리 지음으로써 헌법 원형을 지켜낼 계획을 하셨습니다. 헌데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선포를 한 그날 JTBC에서 태블릿 PC에 대한 방송을 내보냈어요. 그렇게 탄핵의 불꽃이 치솟았던 겁니다. 그렇게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문재인이 집권하자마자 추진한 것도 바로 개헌이었습니다. 보세요. 기억나실 거야 아마. 2018년 3일절에 이것 때문에 태극기 집회도 나갔어요. 저도 나갔으니까 알지. 지방 분권 개헌. 많은 분들이 사회주의, 공산화, 연방제 개헌이라 심히 우려하셨던 2018년 초 지방 분권 개헌 아닙니다. 문재인의 개헌 시도는 다행히 국회에서 저지되었고 이후 추가적인 개헌 추진은 없었다가 총선 후부터 다시 개헌 말이 나오고 있어요. 계속 보실게요. 더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4년 중임제 2022년부터 적용하자. 이 말이 곧 개헌을 하자는 소리입니다.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로 개헌하겠다. 자, 계속 보시겠습니다. 4년제 중임제 개헌을 통해 국가 전체성을 세우고 총선에서 대통령 선거와 개헌 투표, 무너진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해 4년 중임제 개헌을 비롯하여 지금 전광훈 목사가 마치 무슨 애국 우파의 중심축이라도 되는 양 급부상한 계기가 이 시국선언 때문인데 4년 중임제 개헌, 문재인과 전광훈이 같이 입을 맞춰 요구하고 있죠. 말이 4년 중임제이지 저거 하나 고치자고 개헌하는 게 아닙니다. 개헌을 하게 되면 결국 다 뜯어고쳐야 돼 있어요. 제가 이래서 전광훈 목사의 진심을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계속 보시겠습니다. 황교안 총선 승리 후 개헌에 나설 것. 제왕적 대통령제를 견지하기 위해 총선에서 승리한 후 개헌에 나서겠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막을 개헌이란 곧 의원 내각제 개헌이고요. 지금 이 시점에서 내각제 개헌을 추진하는 세력은 일루미나티의 앞잡이 맞습니다. 맞고요. 계속 보실게요. 개헌에 관해서는 여야가 모여서 작업해야 한다. 제왕적 대통령대로 권력이 집중되는 걸 막기 위해 내각제로 가야 한다. 통합에 이런 적기가 없다. 여야가 실질적으로 협의하는 과정을 만들어야 된다. 좌파, 우파, 중도파, 빅텐트와 내각제 개헌까지 언급하는 누구? 문희상 당시 국회의장입니다. 총선 승리 직후에 나온 기사예요. 이번 보궐선거의 승리는 애국 우파의 승리가 아닌 개헌을 통해 차기 뉴월드 괴뢰 정권을 수립할 주축이 문재인 주사파 정권에서 여시제 직계의 사탄파 세력으로 옮겨갔다는 전환점일 뿐이라면 이걸 마냥 기뻐할 수만 있을까요? 보실게요. 탄핵에 앞장선 유승민, 30년 구형 때린 윤석열, 이 둘을 각각 비유하는 김무성, 김종인 모두 독인, 개긴, 모두 여시제의 괴뢰들입니다.
국민은 기억하고 있다. 박근혜를 주기 위해 당신들이 얼마나 잔인하고 비열했는지 이 포스터를 마음에 잘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게시탐정 장윤조사였습니다.